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3과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은 제목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제품을 책임 판매를 하죠. 그런 다음에 유통이 되는데 그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안전하게 관리를 잘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뭐가 있나요? 품질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그죠? 품질을 잘 만들어야만이 그게 나중에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없이 안전 관리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3과목에는 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을 강의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요.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적인 어떤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 시험하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인체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주로 우리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걸 갖다 용기에 이제 충진하게 되는데 용기에 충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재, 화장품의 포장재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면서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포장 과정, 포장 공정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로 제조업자가 그 밑에서 일하는 게 이제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작업장 또는 작업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설비나 시설이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작업자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3대 위생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그 3대, 지금 말씀드린 3대 위생관리가 세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가 입고되고 뭐 보관되고 출고되고, 그런 다음에 원자재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만들게 되면 그게 뭡니까? 반제품이라든가 또는 벌크 제품, 완전히 다 만들게 되면 완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를 잘하는 거, 위생적으로, 그리고 품질 관리 잘하는 게 이제 이게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만들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만들긴 했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일탈, 특히 기준 일탈, 이 적합 판정이 나지 않고 부적합,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이 3과목의 앞부분에 중요하게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앞부분에서는 지금 제품을 만드는 그 작업자가 해야 되는 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설비 기구에 대한 3대 위생 관리에 대한 얘기가 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장에 대한 이게 작업자, 즉 제조업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조업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CGMP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CGMP가 바로 우리가 국민보건 항상, 그 다음에 또 뭐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CGMP를 한다 그랬었죠. 이 과목에서. 그래서 CGMP 규정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 3과목이 앞부분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개요를 보게 되면은, 화장품 제조를 하고 나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려면은요, 식약처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대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작업장, 제품 만드는 장소죠. 그 다음 거기서 일하는 사람, 작업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설비라든가 기구, 이게 바로 3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원료라든가 그리고 포장재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내용물이 있겠죠. 그죠? 원료를 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할까요? 안전관리가 필요하겠죠. 위생적으로. 그래서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비의도적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또 시험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CGMP라는 그걸 이렇게 인증받는 게 되게 어렵지만은, 그죠? 그렇지만 이걸 따게 되면은 되게 일단은 인정을 하는 그런 화장품 회사로 인정이 되죠. 제조회사로. 그럴 때 이 CGMP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 이게 일부러 어떤 과오, 어떤 실수를 하는 걸 최소화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미생물 오염, 그리고 교차 오염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방지, 그리고 고도의 품질 관리 체계 확립. 그러니까 전부 다 품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품질.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대로 어떤 문제가 안 되게끔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게 되면 CGMP에 대한 얘기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제조업자가 만든 화장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네 가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 제품 표준서. 여기 나왔죠. 제품 표준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걸 제품 표준서, 그 다음에 품질관리 기록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기준서, 기록서 뭐라고 했죠? 제가 기준서는 어떤 그야말로 기준이고 그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기록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누가 책임 판매업자가 그 서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 제조업자한테 받는 거죠, 그게. 그럴 때 제품 표준서하고 품질관리 기록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누가? 책임 판매업자. 이게 이제 1과목에서 했던 얘기고, 이 3과목에서는 바로 CGMP, 제조업자가 CGMP에 적합한 좀 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그걸 보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또 네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서류. 그게 뭐냐? 여기 나온 대로 요 4대 기준서라 그러거든요. 기준서가 필요해요. 기록서, 우리가 앞에서는 기록서가 있었는데 기록서는 빼고 기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서는요 이 4대 기준서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작성하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CGMP, 우수 화장품을 만든다는 그런 제조업자라는 거, 그 장소라는 거. CGMP에서 제조 및 품질 관리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해서는요, 제품 표준서, 품질 관리 기준서, 앞에서는 기록서라 그랬죠? 근데 이건 기준서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기준서입니다. 4대 기준서. 그 다음에 제조 관리 기준서. 그 뒷장에 보게 되면요,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제품 표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관리 기준서. 이 위생관리는 뭐 어렵진 않아요. 전부 다 직원들에 대한 위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조할 때 작업자들 위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데 이 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 이 내용이 아닌 걸 찾아내라든가 연결해 놓고 서로 틀린 걸 찾아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품 표준서가 되게 되면요, 이 제품 표준서가 모든 내가 만든 이게 이제 화장품이거든요. 이 화장품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력서하고 똑같아요. 제품 제조를 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뭐 하는가?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주로 뭘 할까요? 시험을 하겠죠. 시험.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제조 공정 중에 불량품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품질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기준서가 된다 이죠. 이게 품질에 대한 얘기죠. 구체적으로 시험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관리 기준서는 뭐냐면 여기서 제품 표준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제조에 관한 것만 뽑아가지고 이게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제조관리 기준서가 되겠습니다. 이 처음 보면 좀 헷갈리고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요, 봐보세요. 자, 제품 표준서를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이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화장품은 사용 기한하고 개봉 후 사용 기간, 그 다음에 사용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되는 화장품의 이력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표준서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원자재가 필요하고, 또 만든 제품 반제품이 있겠죠. 그리고 완제품이 있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검체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체가 두 가지 있었죠. 시험용 검체라든가 보관용 검체가 있는데, 이 검체 채취를 해가지고 뭐 한다?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하는 기준 및 시험 방법, 어떤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얘기하는 걸 끝나요,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뭐 하는가? 그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나온 대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험 시설 및 기구의 점검, 품질이니까. 그 다음에 표준품, 시약관리, 기억나죠? 명계보사여, 명칭, 보관조건, 그죠? 사용기한, 그 다음에 명계보사여. 그래서 그런 게 있었죠, 앞에서. 이게 뭐였습니까? 품질관리가 중요했던 그 기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항목, 시험 기준, 다 시험이란 말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험 검체 채취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완제품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보관용 검체 기억나죠? 보관용 검체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정성 시험, 이것도 시험이잖아. 위탁 시험, 다 이게 시험 결과.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품질 관리 기준 사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품 표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준 및 시험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시험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이 뒤에 이제 세 가지가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품질 관리 기준서는 주로 뭐라고? 전부 다 뭐 시약이니 시험이니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건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제품 표준서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짬뽕 해놓고 이게 뭐가 비슷합니까? 품질 관리 기준서가 비슷하죠.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품 표준서 안에 이게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제조관리 기준서 안에 포함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원료 이름, 그리고 분량 얼만큼, 그리고 제조 단위당 분량, 어떤 그 이름하고 분량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쪽에서는 전부 다 그걸 관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자재 관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시험 결과 부적합품, 그러니까 원자재가 들어왔는데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적합품 처리를 해야 되겠죠.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급할 때라든가 혼동 및 오염에 대한 방지도 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시설 및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한 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어떤 원료 이름이라든가 분량만 얘기하는 거고, 얘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 제조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로 제품 표준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서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제조관리 기준서에는 그 안에 지시사항을 이제 따라줘야 되겠죠. 그럴 때 이 제조 지시서라는 것은, 제조 지시서는 제조관리 기준서가 아니고 누가 한다고? 바로 제품 표준서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제조관리 기준서 아닙니다. 뭐라고? 제품 표준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별로 만드는 과정이 있겠죠. 만드는 과정에서 상세 작업 및 내용이 필요하고, 제조 공정의 흐름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론, 공정별로 이론 생산량, 수율 관리, 얼마큼 효과가 있느냐, 그죠? 작업 중의 주의사항,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관리 시설 및 기기, 보관, 이게 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제조 공정 관리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이게 작업은이 아니고 작업원입니다. 원. 작업원들이 함부로 출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항상 작업모라든가 위생복을 착용하고 제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작업원에 대한 출입 제한이 좀 필요한 거죠.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걸 적합히 됐는지 판정하고, 공정 검사하는 거, 검사가 들어있죠. 그래서 검사란 말은 이게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검사는 없어요. 근데 또 제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다 만든 제품에 대한 관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입고를 하거나 출하를 할 거에 대해서 승인하는 거, 이게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이런 완제품에 대한 관리가 입출하 시 승인 판정 및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관도 해야 되겠죠. 보관 장소 및 보관 방법, 선입 선출하는 방법.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그 만드는 과정, 공정이라든가 또 만들어 놓은 제품에 대해서 완제품을 관리하는 거. 분명히 차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 섞어 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제품 표준서, 사람 이력서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품질 관리 기준서, 이건 시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제조 관리 기준서는 제조하는 내용에 대한 거.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표준서에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몇 번 읽어보면요, 구분되니까 이걸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어디라고요? 원자재, 그리고 뭐 완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 방법은 어떤 거?
이쪽에 제품 표준서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방법, 시험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 게 뭐라고?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 지시서는 어디 있다고요? 지시하는 거니까 제품 표준서. 그 다음에 제조 관리 기준서는 뭐라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관리라든가 뭐 직원들의 뭐 작업자들의 출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제조 관리 기준서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뭐라 했나요?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라고 있어요. 제조 위생 관리. 자, 제조 관리 기준서가 세 번째 있었죠? 근데 위생이 하나 플러스 됐어요.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는 주로 작업자라든가 작업실, 그리고 제조 시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위생 기준인데, 그 다음에 뭐 이런 위생 기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세척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위생적인 거니까 이건 어렵진 않아요. 다 이렇게 위생 기준이 있고 세척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는데, 요 특히 뭐 제품 표준서하고 품질관리 기준서하고 제조관리 기준서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려요. 특히 제품 표준서하고 이쪽에 맨 오른쪽에 제조관리 기준서가 좀 혼동이 되니까 잘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왼쪽에 있는 건 참고로 보세요. 전문 한마디는. 자, 이제 드디어 3대 위생관리 중에서 무슨 위생관리? 첫 번째, 작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작업소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가 있겠습니다. 자, 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는요, 첫째 건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시설은 뒤에서 시설 및 기구를 하는 거고, 이제 그걸 취급하는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 구역. 그래서 원료 취급 구역이라든가 제조하는 구역이라든가 원료를 갖다가 이제 입고를 받아가지고 보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조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포장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관도 한 다음에 출하가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제품을 만들려면 뭐 먼저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럼 그 갖다 원료에 대해서 취급하는 구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제조를 하겠죠. 원료를 혼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물론 포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관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걸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이 교차 오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요. 교차 오염. 서로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오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 오염을 좀 예방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선을 잘 체크를 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니까 일단 작업장에 대해서는요, 작업장에 대한 어떤 형태를 얘기할 때, 이게 한 건물 안에 있느냐, 또는 다른 건물에 있느냐, 또는 한 건물 안에서 방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느냐, 또 한 방에서도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칸막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방에 또 보관을 하느냐, 또는 그 칸막이도 없고 그냥 줄로만 그어진 게 있어요. 줄로만 해가지고 따로 칸막이 없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건물이라든가 한 건물에서 다른 방에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완전히 떨어져 있잖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분리라고 해요. 한자로 나눌 분자, 그 다음에 떨어질 리자잖아요. 그래서 분리라는 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 방 아닌데 뭐라고 칸막이 또는 에어 커튼 같은 거, 그게 바로 구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아까 얘기한 줄 같은 거, 혹은 이게 그물로 또 덮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사하기 전에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물로 좀 쌓아 놓는다든가, 혹은 줄을 이렇게 파란 테이프로 해 가지고 줄을 그어 놓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분이라고, 나눌 분자죠. 뭘 나누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물, 다른 방이란 얘기죠. 이 차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획이 좀 헷갈리죠. 구획하고 구분이 헷갈리는데, 구획은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되게 커튼, 아까 커튼이라든가 칸막이 있다 그랬죠. 커튼은 어떻게 칩니까? 획 치지 않아요. 획.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커튼이라든가 칸막이 생각해서 구획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리 이거 두 개 하면 저절로 하나 나오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어떤 서로 나누는 거에 대한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의 구성 요소, 작업장은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모든 이런 그 구석이 라운드 형태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게 나온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먼지나 이물질 쌓이지 않도록 둥글게 처리를 해라고 돼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 제형에 따라서, 그죠? 종류라든가 제형이란 말은 클렌저이냐 토너이냐 종류, 그 다음에 이게 크림이냐 혹은 뭐 워터상이냐 해가지고 나누는, 그게 우리가 종류나 제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걸 갖다가 구획을 하고 구분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적절히 나누라는 얘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춤형 화장품 저재 관리를 하더라도요, 우리가 원료라든가 내용물을 입고해 가지고 보관하고 또 어때 조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용물 입고해서 보관하는 장소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제하는 방이 또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획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구분보다는 구획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칸막이 같은 거 유리창으로 되게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구획 구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 작업장은요, 절대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뭐 이렇게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 해충 같은 게 들어올 수 있는 거, 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밀폐를 시키는데 그 안에가 뭐 공기 조화 시설이 있습니다. 4가지 4대 조절 요소가 있는데, 공기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런 뭐 청정기라든가 뭐 환풍기라든가 이런 온도 습도기가 있어 가지고 조절하는 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 절대 유리창 같은 게 이렇게 창문 같은 게 없습니다. 창문이죠, 유리창이 아니고. 유리창이 있겠죠. 근데 창문은 어떻게 한다, 가능한 열리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특이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수세실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생산구역과는 구분이 돼야 되죠, 그죠? 화장실에 대장균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손에 오염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 수시실하고 화장실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용이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생산하는 구역과는 분리돼야 된다. 분리돼야 돼요.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항상 어떤 그 작업장 안에 어떤 소모품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설 같은 것도요, 절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제품이 뭐라고? 품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작업장도 뭐 해야 돼? 세척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소독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품질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런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천정에 대들보, 파이프, 덕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쪽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뭐 에어컨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고정하여 벽에 닿지 않게 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벽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약간 떠 있어야 돼. 그래야 청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프는 받침대 등으로 딱 받쳐놓고 파이프가 이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여기 좀 특이하죠. 벽에 닿게 한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자꾸 줄치면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은 창문이 없다 그랬죠. 그런 만큼 실내에서 뭐가 돼요? 그 작업장 안에서 공기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공기를 좀 청정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공기 조절 4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걸 갖다 공기 조화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기 조화기. 여기 나온 대로 공기 온도나 습도나 공중 밀입자 같은 거, 뭐죠? 먼지 같은 거죠. 그리고 풍량이나 풍향, 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 4대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4대 요소가 청정도, 기류, 실내 온도, 실내 습도. 청정도는 미생물 같은 게 없게끔 어떤 박테리아 그리고 진균, 세균 같은 거, 그게 공기 정화기가 있습니다. 공기 정화기. 그다음 기류는 이렇게 먼지 같은 거죠. 환기시키는 거죠. 환기. 그건 송풍기죠.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열 교환기가 있는 거고, 습도는 가습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4대 요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대응 설비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나온 대로 전문가 한마디를 보게 되면요, 온도는요 항상 1도에서 30도, 이게 실온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실온 그러면 25도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작업장의 실온은 1도에서부터 30도까지를 얘기한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가정집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온도는 몇 도라고요? 1에서 30도가 실온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습도가 또 너무 높으면 어때요?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8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로, 우리 집에도 가끔 물이 새가지고 이 천장 귀퉁이 같은데 이게 뭡니까? 결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결로, 온도차가 생기면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너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로 주의한다는 거. 자,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 조절 4대 요소가, 공기 조화기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방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전체를 우리 공기 조화를 하는 것은 표준 공기 조화 장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이 공기 조화 장치는 부분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공기 조화 장치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부터 미리 설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요, 이 설비비가 좀 비싸겠죠, 그죠? 전체를 하니까. 그리고 또 대신 좋은 점은요, 실내 소음이 없어요. 물론 관리가 용이하겠죠. 근데 두 가지, 실내 소음이 없고 설비비가 좀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간이 공기 조화 장치는 반대예요. 설비비가 비교적 저렴해요. 그 방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건물에 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실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공기 조화 장치 중에서 4대 요소 중에 청정기, 청정도를 체크하는 공기 우리가 정화기가 있었죠. 그 정화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필터가 필요하겠죠. 이 필터가 필요한데, 필터가 세 가지입니다. 프리 필터, 맨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미디움,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헤파 필터,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필터에 대한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두 번 나왔던 건데,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한 경우 뭐가 될까요? 청정도가 좀 높아야 될 때, 제품을 제조하는데, 또 실험하는 거, 미생물 실험하는 거, 그 다음 충진하는 것은 내용물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는 고도의 환경 관리가 필요한 그런 청정도가 높은 장소에는요, 고성능 헤파 필터가 설치를 해야 돼요. 헤파 필터 중에서도 고성능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필터의 그 종류에 대한 그 어떤 먼지를 걸르는 거, 먼지를 걸러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걸러내는 제거 먼지 크기가 있어요. 그럴 때 프리 필터 같은 경우는 1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만이에요. 10만 마이크로. 10만 분의 1이 바로 10만 분의 1미터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0에서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미디엄 필터는 2에서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 필터가 10, 제일 작은 게 10이고 30이니까, 그 다음 미디엄 뭘까? 중간이니까 10, 그러니까 2에서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헤파 필터는 더 이하가 되겠죠. 2 이하가 되는데 특히 0.3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0.3. 그 다음 미디움 필터를 보게 되면은, 미디움 필터는 특히 먼지 미디움 필터 중에서 100 필터가 있어요. 100이 뭡니까? 이 가방이나 소리죠. 미디움 필터에서 미디움 100 필터 안에는요, 이게 갖고 있으면은 먼지 보유량이 크고, 당연하죠. 이렇게 먼지를 보유할 수 있으니까 보유량이 크고, 그다음 수명이 길겠죠. 그죠? 갖고 있으니까, 따로 백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거 하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그런 먼지 크기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250도씨에서 99.97%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온도가 많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더라도 99.97%의 그 어떤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이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잘 봐요. 요건 시험에 10번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한 5번, 6번은 나오고 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실의 청정도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 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조할 때, 그럴 때는 어때? 원료를 갖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때요? 청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왔지만은요, 어떤 그 클린 벤치라 해가지고 혹시 가끔 TV에 나오는데, 이게 유리관이 있어요. 거기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사람 손을 집어넣으면은 구멍에 장갑이 있잖아, 장갑이. 그래서 안에서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 손만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있잖아. 대신에 안에 장갑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클린벤치라는 거예요. 이건 청정도를 철저하게 엄격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급부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에 뭐가?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가 될까요? 여기 나온 대로 미생물 실험실 같은 경우는 그 화장 원료가 미생물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거 역시도 뭐라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원료를 갖다 측량, 무게를 재는 거, 그때도 원료가 노출이 되죠, 외부에. 그 다음에 제조하는 거, 성형하는 거. 성형이 뭐냐면 이게 예쁘게 그 립스틱 같은 게 성형한다 그래요, 이게. 그 다음에 충진하는 거. 그리고 내용물 보관소인데 이 내용물 보관소라는 얘기는 뭐가 해당이 됩니까? 반제품, 벌크 제품.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는요, 그 내용물 보관소는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한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노출이 되는 건데, 하지만 특이한 게 이게 이제 2등급이잖아요. 특이한 게 4등급을 보게 되면요, 원료 보관소가 4등급 제일 아래쪽에 청정도예요. 이 원료 보관소는 어떤 거냐면, 원료를 우리가 원료 공급업자한테 받잖아요.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그냥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전혀 외부에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서 원료 보관소 얘기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내용물 중에서도 물론 우리가 완제품도 내용물이 되지만은요, 특히 완제품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제품은 완제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럴 때는 완제품 보관소니까 완전 이게 뭐예요? 제품이 충진되고 꽉 뚜껑이 닫힌 상태니까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이 안 되니까 얘도 뭐라고? 4등급이 들은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아까 미생물 실험실은 2등급인데 일반 실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실험실이 뭐냐면은 시제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소량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되게 이제 랩에서 화장품 제조하는 그 장소에 가보면 랩이 있잖아요. 랩. 실험실이. 거기 안에서 그냥 소량으로 시제품 만들 때 하는 게 바로 그게 일반 실험실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건 폐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포장재도 보관하는 거, 포장재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오염되는 건 아니죠. 그죠? 포장재니까. 포장재라는 것은 이런, 2차 포장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싸고 있는 것도. 1차 포장재에서 이미 어때 밀봉이 좀 돼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포장재 보관소. 그 다음에 관리품. 그 다음에 갱이실이 뭐냐면 옷을 갈아입는 장소죠. 그죠? 제조실 같은 청정도가 높은 데 들어가려면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로 이제 4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하고 2등급하고 4등급이 두 개를 좀 구분해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3등급은 뭐냐면 3등급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4등급도 노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특히 노출이 안 되는 걸로서 얘기를 할 때 거기가 어디냐면요, 포장실입니다. 포장실. 포장하는 장소.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이제 싸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이 충진실하고 다릅니다. 충진실 같은 경우는 그 용기에다가 뭐예요? 벌크를 충진하는 거고, 충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뚜껑 닫아가지고 포장하는 거. 요런 2차 포장 용기 있죠? 단상자 같은 거. 그런 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내용물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여기하고 다릅니다. 충진실하고. 그래서 포장실은 2차 용기 또는 박스 포장 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아시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등급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청정 공기 순환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기류 변화. 이렇게 환기를 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 순환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송풍기라 했었죠. 그 송풍기를 보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공기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은 1등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20번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등급은 시간당 10회 이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개가 제일 위생적으로 청정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럴 때 20회 1등급, 2등급 뭐라고 그 반 10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차압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작업하는 장소가 하고 이 바깥에 그 장소가 서로 압력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은 차압이라는 것은 이 작업을 하는 장소가 내용물이 닿거나 또는 이렇게 아주 엄격한 청정 관리 해야 되는 데는 압이 높아야 되겠죠. 그 바깥은 어때요? 압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압이 낮고 밖에가 높게 되면은 밖에 있는 이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차압 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를 양압을 하고 그다음에 실외를 음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압 관리라는 건데, 이 차압 관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1등급과 2등급, 3등급에 해당이 돼요. 여기. 따로예요. 이게 3등급까지. 근데 이제 그거 차압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물론 3등급은 차압 관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1, 2등급이 차압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기 순환시키는 거. 그래서 1등급은 시간당 20번, 그 다음에 2등급은 시간당 10번.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관리 기준. 관리 기준은요, 먼저 낙하균, 부유균, 낙하하고 부유균을 얘기하거든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낙하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유균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낙하산 부대, 낙하산 부대, 공수부대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낙부, 낙부 해가지고 낙하균, 그 다음 부유균. 그럴 때 1등급은 시간당 떨어지는 균입니다. 이렇게 하늘 위 천장 위쪽에서 떨어지는 균인데, 그게 시간당 10개 이내까지. 부유균은 떠다니는 거예요. 떠다니는 게 20개 단위 제곱미터당. 물론 세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미터당 몇 개라고요? 20개. 이렇게 10개, 20개는 구분하고, 그 다음에 2등급은요, 요 낙하균은 이 두 개를 더한 겁니다. 30개가 되겠죠. 이렇게 외세 요 두 개 더한 거. 그 다음에 부유균은요, 20개에서 곱하기 2를 해서 200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꼼꼼하게 숫자까지 외워야 됩니다. 이 숫자 있죠, 이거? 그것까지 외워야 되고, 차압 관리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시험에 반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단상자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 큰 거 포장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항상 뭐 기본적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갱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장재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외부 청소를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다음 뭐라고? 포장재가 청소가 된 다음에 들어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까지는 뭐 한다고? 작업복이라든가 작업화를 신어야 돼요. 그런데 4등급 일반 실험실 있죠? 아까 시제품 만든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따로 이렇게 작업복, 작업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고, 뭐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네 가지. 왜? 이건 완전히 내용물이 완전히 폐쇄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정도에 따른 시설 기준,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외우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